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2인 제4편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부모 제어시든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하는 구절인데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가 생존해 계시거든 먼 곳에 가지 아니하며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드려야 한다. 번역을 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가 계시면 제자는 계신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존해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불원유하며 먼 곳에 요 유자는 이제 보통 놀유 이럽니다만 저게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논다는 의미의 놀유자로도 쓰이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자가. 그래서 이게 이제 걸어서 땅 위에서 그러고 다니면 이렇게 쓰고 물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헤엄치다라고 이 유자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유라는 것은 먼 곳을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먼 곳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정신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정신성. 요것은 저녁이고 요것은 새벽입니다. 저녁에는 정한다 할 때 요 정하다의 이제 목적어가 뭐냐면 이부자리입니다. 주무실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봐드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이 차가운지 너무 뜨거운지 뭐 적정한지 또 살피고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이불로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로 뭐 이제 이런 것을 봐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밤새 주무신 다음에 새벽이 되면 성이라는 것은 살피다인데 이것은 문안입니다. 즉 밤새 편안하신지를 여쭙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문안부죠. 안부를 여쭙는 겁니다. 밤새 불편하신 건 없으셨는지 이런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것 할 때 효자, 효부, 효녀 할 때 그 효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효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부모님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느냐?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숙한 사람이어야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까지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요. 좋은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 가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온 것의 역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에게 깍듯이 하라고 요구를 해요. 자식이. 부모님이 좀 건강하시고 아직 활동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는 자식들한테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더 연세가 들어가시면 뭘 하라고 가르치냐 그러면 즐겁게 해드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라고 가르치냐 그러면
부모님이 편치 않으시면 걱정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역순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자식을 낳아놓으면 처음에는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얘한테 기쁘게 해줍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얘가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사람 도리를 가르치느라고 엄격해지죠. 그 역순이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놓으면 처음에 하나부터 열까지를 내가 다 챙겨줘야죠. 부모가. 이부자리, 옷 입는 거 하나, 밥 먹는 거 하나하나를 다 챙겨줘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를. 요것은 뭐냐? 그러면 부모님에게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스스로 자기 몸은 책임을 져야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상태면 뭐 그래야 되겠지요. 근데 부모가 연세가 드셨다는 것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내가 먼 길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아이 놔두고 내가 먼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상태가 어떻게 될지 알아서.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특히 뭘 감안을 하셔야 되냐면 이 시기가 2600년 전이에요. 통신이 안 된다고요. 내가 먼 길을 갔을 때 교통도 불편하니까 먼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돌아오기도 쉽지가 않고, 거기 있는 나한테 연락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한테 어떤 상황이 지금 닥칠지 내가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늘.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면 반드시 방위를 둬야 된다. 이게 이제 장소예요. 장소를 두어야 된다. 즉 부모님이 내가 어디 갔는지, 집안에서 가족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럼 그대로 오늘날로 옮겨가서 부모님 계신 사람은 멀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지금은 통신이 좋고 교통이 좋은데 멀리 가지 마라. 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여기서 핵심은 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멀리 갔을 때의 문제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교통과 통신이 불편했을 때.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효도로 바꾸면 뭐가 되겠냐? 그러면 멀리 가더라도 늘 안부를 살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내가 연락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살리는 거지.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멀리 가지 말라고 했다고 멀리 못 가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식이 되면 이걸 대단히 그냥 형식적으로만 읽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살폈듯이 나중에 이제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부모님께 이제 멀리 나갔을 때, 객지 나갔을 때 부모님께 이제 집안에 편지를 쓸 때 오랫동안 궐이라는 게 이제 빠뜨리다라는, 오랫동안 빠뜨렸습니다. 정성을, 그러면 구궐정성 이러면 오랫동안 혼정신성을 빠뜨렸습니다. 그 정성이라는 게 이제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보살펴드려야 할 그런 것들을 빠뜨렸다. 챙기지 못했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렇죠. 편지에 보면. 자, 이 20장 내용은 논어 하기편 11장에 나와 있는 구절 일부가 나와 있는데요. 3년을 무게요 부지 돌아야 가위 효운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침이 없어야 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이제 자식이 그 아버지를 돌아가셨다고 막 아버지가 가셨던 그 길을 그냥 자식이 버리고 고쳐서 다른 길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3년 동안은 아버지를 가슴에 담고 자식이 이제 살아야 되고, 정 고쳐야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3년이 지난 다음에, 3년상을 치른 다음에
이제 고쳐야지 그걸 효도라고 할 수 있다. 그냥 돌아가시자마자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서 자식이 막 아버지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고 각박하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학위편 11장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장을 보시면 역시 이제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왈 부모지 인연은 불가부지하니 일즉 이희요 일즉 이군이라 그랬습니다. 부모지 년, 부모의 연세, 부모님의 연세는 불가부지, 부지해서는 안 된다, 불가하다 이런 거죠. 몰라서는 안 된다. 부모님 연세는 몰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늘 기억하고 늘 알고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연세를 내가 떠올렸을 때 기억하고 있을 때 일즉 이희요 일즉 이군이라 했습니다. 이 희자는 기쁠 희자고 구자는 두려울 구자입니다. 한편에서는 그 때문에 즉 부모님 연세를 내가 알고 있어서 부모님 연세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부모님 연세 때문에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 연세 때문에 두렵다. 이게 서로 상반된 감정인데요. 저 상반된 감정이 우리들 마음 안에 자식들 마음 안에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 부모님이 연세가 높아지실수록 그 때문에 기쁘다 하는 것은 한 해 한 해를 더 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올해도 이렇게 우리들 곁에 계신다는 거.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인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유한한 것이라서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서 정해진 시간까지만 살다가 이제 누구라도 다 세상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해진 시간에 조금 더 한 해 한 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저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감정이 자식의 마음속에는 이제 함께 공존한다. 부모님의 연세를 떠올렸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2장은요. 자왈 고자의 언지 불출은 치 궁지 불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자의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언지 불출은 그러면 해석을 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장은 불출어는 이렇게 원래는 써야 할 것을 이 언자를 앞으로 빼고 이 불출을 뒤로 돌려서 도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제 도치를 시켜 놨기 때문에 불출과 언자 사이에 요 지자를 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도치된 문장인데 원래 문장대로라면 불출언 말을 내뱉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여기에 이제 함부로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항상 뭘 염두에 뒀냐? 그러면 금자에 이런 것들이 염두에 이제 둔 표현이에요. 그러면 옛날엔 이랬다라는 말은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없어도 오늘날에는 이와 반대로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오늘날에 함부로 말을 하는 그 세태에 대한 비판, 지적을 하는 차원에서 옛날엔 어땠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옛날에는 어땠다라는 게 옛날이라는 어떤 시점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문제가 해소될 이상적인 대안을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옛날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서 안 했다기보다 오늘날 말을 함부로 하는 세태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건 말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왜 옛날에는 그랬다고 말을 하느냐? 실제 하는 옛날이 아닌데 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수사적인 방법인데 왜 그런 방법을 쓰느냐면 고와 금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어디서 그냥 툭 생긴 오늘이 아니고 옛날로부터 이어져 나온 그 흐름 안에서의 오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옛날이 낳은 자식이에요. 그냥 느닷없이 오셔서 그냥 툭 출현한 어떤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자식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너가 문제고 네가 잘못됐고 어쩌고 저쩌고 얘만 막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써왔던 방식은 뭐냐면 너희 부모는 안 그런데 왜 너는 그러냐? 이 방식이 우리가 써왔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아저씨,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저씨, 아줌마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아저씨, 아줌마가 나를 낳아준 게 아니니까. 나는 이분들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뿌리가 여긴데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안 그랬다라는 말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옛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오늘이 뭔가 이러고 있다는 게 그냥 오늘의 문제라기보다 뭔가 옛날로부터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퇴락하고 실추되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려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냐? 그러면 치궁지불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궁자가 몸 궁자예요. 내 몸, 내 자신입니다. 내 몸이 여기서는 이제 내 몸의 실천이 말에 미치지 못함을 요 미칠 채자는 미칠 급자하고 뜻이 같은데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았던 것은 내 몸의 실천이 내가 한 말을 못 따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서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오늘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자신의 몸이 그 말에 따라가지 못함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언과 행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언은 앞서 나가고 행은 그걸 못 따라가는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공자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다양한 이제 그 내용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항상 문제는 그런 겁니다. 공자가 지적하는 문제는 말은 언제나 앞서가고 말은 남아 돌아서 문제고 행동은 항상 못 따라가고 모자라서 문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 속에서 항상 언행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다. 말의 인플레. 전혀 그 말을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책임을 못 지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만 사람들이 많이 한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에요. 근데 이 22장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요 부끄러울 치자예요. 공자가 저걸 부끄러움이라는 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치자가 논어에도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선비가 도의 뜻을 두었다면서 나쁜 옷과 나쁜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상의하기가 충분치 못하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 4편 강의 중에.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내가 입는 옷이 남보다 못한 거, 내가 먹는 밥이 남보다 못하는 거, 이런 걸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물질의 조건이 남들보다 못하다는 건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같이 논의하기가 어렵다. 공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거. 이런 걸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치라기보다 염치에 가까운 겁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수치도 있어야 되죠. 수치. 근데 내가 입은 옷이 남들보다 못하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남들보다 못한 음식을 먹는다. 내가 사는 집이 남들보다 좀 남루하다. 초라하다. 이런 건 수치스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불편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창피해하거나 수치스러워야 할 일이 아니다 그거죠. 내가 진짜 창피해야 되는 건, 창피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게 창피할 일이지, 내가 소유한 물건은 반드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소유하지 못한 걸 그 사람 탓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 말과 내 행동이 어긋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잘못이죠. 이제 그런 것이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참고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성록이라는, 여기 보시면 자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성록이 뭐냐 그러면 퇴계 선생이 자신이 뭐 지인들이나 특히 제자들한테 써 보낸 편지를 몇 편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근데 특히 제자들한테 써준 그 편지를, 당신이 써서 보낸 편지를 모아서 엮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서문에, 자성록 소서라는 작은 서문에, 서문이라고 표현된 곳에 이렇게 퇴계 선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번역문인데,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았던 것은 몸이 그 말에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서였다. 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오늘날 내가 벗들과 더불어, 요때 벗들은 제자들입니다. 벗들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고 탐구하느라 관찰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관찰은 편지지요. 관찰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어려서는 그 도산서당에 와가지고 매일매일 선생님께 가서 글을 배웠지만, 나중에 이제 성년이 된 사람들이 서당에서만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다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혼자 공부를 합니다. 자기 혼자 공부를 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이제 메모를 해둡니다. 메모를 해뒀다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문목이라고, 물을 문자에 항목이라는 목자를 문목이라서 문목을 정리를 해요. 문목을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궁금했고 잘 몰랐던 것들을 싹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편지로 보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답을 편지로 해줍니다. 요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면서 뭔가 수양상의 문제, 자기 생활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또 선생님한테 질문을 편지로 합니다. 그런 걸 해줄 때 내가 주고받는 과정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비록 부득이해서 한 말들이라고는 하나, 어쩔 수 없죠. 제자들이 물어오니까 답을 해줘야 돼서 하기는 했으나,
나 자신은 그 부끄러움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것은 이래서 그런 것이고 그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선생이니까 답을 해줬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뭐냐? 그러면 그 제자들은 선생인 내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가? 걔들은 내가 해준 말이라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을 텐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반성해 보니까 부끄럽다 그 말입니다. 내 몸이 내 말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물며 이미 말을 해놓고 나중에 보면 상대방은 내가 해준 말을 잊지 않았는데 나는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 나는 걔한테 그런 말 해줬다는 것 자체를 잊어먹고 있을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나 나나 함께 잊어버린 경우도 있음에랴. 걔도 잊어먹고 나도 잊어먹고. 그러면 둘 다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먹을 짓을 지금 했던 것이라는 거죠. 이는 그저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거리낌이 없는 짓이다. 그래서 몹시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 부끄러울 일이 아니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내가 말해준 걸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잊어먹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뭐라 할 바 아니나 말을 해준 나 자신만이라도 이 말에는 책임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간추려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스스로 나 자신을 성찰한다, 반성한다 하는 이름의 자성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제자들한테 보낸 편지를 자기가 늘 보면서 책상맡에 두고 늘 보면서 그렇게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요 말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